시골 마을의 오후 2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약국 안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윤혜정은 처방전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었죠. 42살의 그녀는 이 작은 약국에서 남편과 함께 15년째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 거예요? 10살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툭 던지며 물어봤습니다. 혜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야 어때?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안쪽으로 들어갔죠. 약국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약국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감기약부터 소화제까지 다양한 종류의 약이 구비되어 있었고 때로는 간단한 상처 치료까지 해주는 혜정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믿고 따랐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혜정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온 그녀는 어머니 혼자서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끔씩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고개를 들곤 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잠시 화면을 바라보던 혜정의 눈가에 잔잔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화면 배경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린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하셨고 혜정 역시 그 사진만이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유일한 증거였죠. 어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았잖아요. 혜정은 늘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아련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 재호가 뒤쪽에서 약품을 정리하며 오늘 마을회관에서 개발 관련 설명회가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글쎄요.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같은 작은 약국이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오후 늦은 시간 혜정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 시각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마을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서태진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70살의 그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이끄는 인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마을회관까지는 10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말했죠.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태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가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사업이 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차가 마을 중심가를 지나던 중 태진은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차를 세워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증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태진은 이마에 식은땀을 닦으며 약국이 보이는군요. 잠시 들러서 소화제 좀 사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혜정의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선 태진의 모습은 여느 손님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소박하게 차려입었고 무엇보다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혜정은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라고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혜정은 능숙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적절한 소화제를 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태진이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혜정은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태진의 시선이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화면 속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그는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선희. 40여 년 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혜정이 태진의 급변한 표정을 보며 놀라 물었어요. 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아, 네. 괜찮습니다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을 향해 있었죠. 혜정은 핸드폰을 집어들며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마치며 약국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태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몇 번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40여 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의 시간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태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시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죠. 말씀하세요, 회장님. 방금 그 약국 약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름,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요. 태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태진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신중했어요. 윤혜정, 42살. 어머니는 이선혜 씨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태진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출생신고서를 보면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혜정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이를 계산해보니 정확히 자신과 선희가 헤어진 후의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까? 태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이선혜 씨가 생전에 지인들에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다고 하셨다더군요. 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당시 그는 집안의 강압에 못 이겨 선희와 헤어졌지만 그녀가 임신한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진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정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저 마을의 한 주민으로서 말이에요. 며칠 후 태진은 혼자서 혜정의 약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화제 샀던 사람입니다. 혜정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괜찮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이 동네가 정겨워서 자주 오게 되거든요. 혜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국 근처 작은 찻집에서 태진과 혜정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진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혜정은
이 낯선 손님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차분한 모습에서 나쁜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니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더군요. 혜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평범한 가정이에요. 남편과 두 아이가 있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거든요. 혜정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다만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끝까지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봐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죠. 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희는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혜정에게는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선희 씨인가요? 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혜정은 깜짝 놀라며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혹시 어머니를 아셨나요? 태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선희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정말요? 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네. 저희는 젊었을 때 서로를 아꼈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죠. 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혜정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그럼 혹시 제가... 네.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찻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혜정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저는 당신 어머니가 임신하신 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혜정은 손을 들어 태진의 말을 멈췄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네요. 태진은 혜정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저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혜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정은 남편 재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혜정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당신 아버지라는 거야?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머니 이름도 알고 있었고 나이도 맞아떨어져요. 혜정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가끔 하시던 말씀들이 생각나네요. 그날 밤 혜정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너무 슬퍼서 자주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진이라는 이름을 혜정이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어요. 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진.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혜정은 태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태진은 혜정이 연락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일기를 봤어요. 혜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름이 나와 있더군요.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희가 나에 대해 뭐라고 했죠? 미워한다고도 그리워한다고도 하셨어요. 참 복잡한 감정이셨던 것 같아요. 혜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끝까지 싸우지 못했지. 선희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어.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혜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선희와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그때 한 명의 남성이 찻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태진을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혜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진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였거든요. 이 사람은 내 아들 서준호란다. 태진이 소개했어요. 준호야, 이분이 바로 혜정 누님이시죠?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찾고 계셨던 분이라고요. 혜정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동생까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누님, 아버지는 정말 누님을 찾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하셨어요. 태진이 준호를 말렸지만 준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의사가 말씀하셨거든요. 혜정은 태진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아버지를 찾았는데 벌써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세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대신해 답했어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하셨어요. 태진은 아들을 나무라듯 바라보며 괜찮다고 했잖아. 혜정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혜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정이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혜정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재호는 혜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만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알려주자.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면 혼란스러워할 테니까. 이틀 후 혜정은 준호의 안내로 태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이었는데 태진은 특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혜정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병실 안의 태진은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혜정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와줘서 고맙구나. 태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혜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제가 앉을게요. 혜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태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너를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힘이 나는구나. 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던 두 사람이었어요. 40여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건 아니야. 태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 와서 얼굴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혜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왔으면. 매일 후회하고 있단다. 용기가 없었어. 선희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에요. 혜정이 어머니의 일기 내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태진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며칠 후 태진은 혜정을 다시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 변호사도 동석해 있었어요. 혜정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긴장하며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앉으렴. 태진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혜정 씨도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들어보렴. 태진이 혜정의 말을 막았습니다. 회사 지분의 30% 그리고 몇 개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하려고 해. 준호도 동의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가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가 평생 못 해드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안 받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지? 이건 내 당연한 권리야. 태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혜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요.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혜정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40년을 넘게 따로 살아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지금은 제 가족과 함께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태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잖아요. 혜정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누나, 아버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혜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후회하더라도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혜정은 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태진은 한참 동안 혜정을 바라봤어요. 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의를 닮아 있었거든요. 알겠다. 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혜정이 병실을 나간 후 준호가 아버지에게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존심이 강한 게 우리 집안 내력인가 보다라고 말했어요. 선희도 그랬거든. 그 순간 태진은 깨달았습니다. 혜정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시간은 너무 부족했고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태진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의 마음을 얻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혜정은 문득 태진이 걱정되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받은 전화기 너머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아버지가 위급해요. 어젯밤부터 의식을 잃으셨어요. 혜정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준호와 다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정을 본 준호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나실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혜정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태진의 손을 잡고 앉아서 어릴 적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민준이가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도 운동을 좋아하셨나요? 혜정이 조용히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기적처럼 태진이 눈을 떴습니다. 혜정을 본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와줬구나. 태진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혜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진은 혜정의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라고 속삭였습니다.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 후 태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퇴원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 혜정이 물어봤어요. 내 아이들이 보고 싶구나. 손자들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태진의 소원은 소박했습니다. 혜정은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왔어요. 민준이와 8살 딸 소희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에게 어색해했지만 태진이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받고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만날 수 있어요? 소희가 천진하게 물어봤어요. 태진은 혜정을 바라보며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또 보자라고 답했습니다. 한 달 후, 태진은 병원을 나와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혜정은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과 함께 태진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 되어갔어요. 어느 봄날 오후 요양원 근처 작은 공원에서 태진은 벤치에 앉아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혜정이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공원에서 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태진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딸의 진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혜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한 거였죠. 공원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세대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